이번 시간에는 파워 BI 활용, 빅데이터 수집 및 시각화에 관한 내용으로 학습해 보시겠습니다. 목차는 크게 세 개로 구분을 해봤는데요. 파워 BI 설치 및 자습서 활용법, 공공 데이터 수집 및 분석, 금융 빅데이터 파식 및 분석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먼저 파워 BI를 간단히 소개를 좀 해드리면은요.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개발한 BI, 말 그대로 비즈니스 인텔리전스의 내용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에서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하면은 대표적인 솔루션으로 ERP, SCM, CRM, KMS 이런 솔루션들을 활용하고 계시죠. 자, 이것을 우리가 파워 BI, 즉 엑셀 조금 확장된 개념으로 좀 생각하시면 편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R, 파이썬 등과도 연동이 가능한 말 그대로 BI 솔루션입니다. 이 다양한 데이터 소스로부터 데이터를 불러온다. 즉 R, 파이썬, CSV, 기타 여러 확장자로 제작된 파일들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이죠. 이를 구조화하고 시각화해서 공유할 수 있게 해주는 소프트웨어로 정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파워 BI란 해서 여기서 이렇게 정의를 쭉 내리고 있죠. 파워 BI는 조직 전체에 통찰력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비즈니스 분석 도구, 제품군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가 흔히 이제 경영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즉 의사결정권자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 이러한 어떤 MIS적인 접근이 좀 필요합니다. 거기에 유익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여러 솔루션들 중에서 이 파워 BI라고 하는 것이 그런 역할을 충분히 담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백 개의 데이터 원본의 연결, 데이터 준비를 간소화, 그 다음에 특별 분석을 수행한다. 다양한 기능 등을 수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뜻이겠죠. 멋진 보고서를 만든 다음 조직에서 웹 및 모바일 장치를 통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보고서를 게시할 수 있다. 즉, 우리가 개인의 어떤 노하우 등과 같은 암묵적 지식을 이 형식지화시켜서 결국은 전사적으로 공유하는 시스템이 우리가 말하는 BI의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기본 틀을 딱 멋진 보고서라 표현했죠. 잘 만들어서 그것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어떤 분석 등을 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누구나 자신의 비즈니스에 대한 전방위로 고유하게 볼 수 있는 개인 또는 설정된 대시보드를 만들 수 있다. 또한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거버넌스 및 보안 기능으로 엔터프라이즈 전체를 확장할 수 있다. 다소 어려운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우리가 거버넌스라고 하면 말 그대로 협치의 개념이죠. 기업의 개념으로 따지자면 협업의 공동 개념으로서 여러 가지 공유를 통한 기업의 모든 필요한 솔루션들을 함께 나누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이런 영역으로서 파워 BI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크게 이제 두 가지 키워드를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효율성과 확장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파워 BI는 축적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소비하기 위해 만들어진 소프트웨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방대한 양의 어떤 빅데이터라고 표현할 수 있는 데이터들을 효율적으로 좀 소비를 하자. 즉 데이터는 우리가 다크 데이터도 많이 있다고 했잖아, 그죠? 유익한 데이터로서 활용 가능하도록 개량화 시키기 전, 즉 이 데이터 변환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전처리를 충분히 이 파워 BI에서도 다 제공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확장성, 파워 BI와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여러 제품군과 연결하면 하나의 시스템으로 구축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MS사에서 제공하는 여러 솔루션 중에서 특히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실습을 해보시겠지만 우리가 빙이라고 하는 거죠. 지도
연동 이제 프로그램이죠. 그래서 다른 어떤 그 지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 오픈 API라고 하는 것을 할당을 받고 또 연동을 시켜야 됩니다. 하지만 이 오픈 API 방식이 생각보다 그렇게 모든 PC 그 환경 상황에서 원만하게 구동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다소 좀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지만 마이크로소프트사와 연동된 이러한 여러 솔루션들과는 절대 애로 생각이 생기지가 않습니다. 바로 우리가 배웠었던 이 클라우드 컴퓨팅 기법의 일환이라는 뜻이죠. MS사에 있는 그 서버가 에러가 생기지 않는 이상요, 인터넷망을 통해서 접속한 나의 PC에서는 실제로 에러가 생길 수 없다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제품군이다. 그래서 확장성이 뛰어나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뭐 무료 버전도 있고요. 근데 일정 좀 고급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사실은 유료화된 것을 활용하면 훨씬 더 좀 시각화가 좀 뛰어납니다. 우리가 R보다는 파워 BI가 훨씬 이 시각화가 뛰어나거든요. 직접 이제 그 활용을 해보시면 우리가 파워포인트를 아주 멋지게 그 뭐 활용한 이런 것과도 서로 연동이 되는 듯한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프리 버전과 뭐 프로 버전의 가장 큰 차이가 서로 전사적으로 할당된 사람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지 여부, 이런 기능들이 조금 차이가 납니다. 자, 파워비아의 구성 요소는 세 가지 되어 있죠. 데스크탑, 서비스, 모바일입니다. 그래서 모바일과도 함께 연동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인스톨을 할 영역은 파워 BI, 바로 이 데스크탑입니다. 파워 BI 데스크탑을 PC에 설치해서 한번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뭐 앞서 간단하게 언급은 되었습니다만 BI라고 하는 개념을 좀 정확하게 이해하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기업에서 데이터를 수집, 정리, 분석, 활용하여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되어 있죠. 결국은 기업의 어떤 그 수익 창출이라고 하는 이런 경영 목적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유익한 정보 제공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두 번째로 뭐 기업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비즈니스의 전략을 효율적, 효과적 지원해주는 솔루션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 테이블 구성 요소에 관해서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는데요. 엑셀과 좀 다르게 여러분들이 그 액세스를 활용해 보셨으면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관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어떤 그 구조적 방법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실 수가 있었을 거예요. 엑셀에서는 예를 들면 동일한 어떤 데이터라 할지라도 뭐 주민등록번호 같은 경우 중간에 공백으로 비워둘 것인지 아니면 뭐 다시를 넣을 것인지 뭐 콜론을 넣을 것인지 등에 따라서 이 데이터가 서로 다르게 인식된다는 뜻이죠. 그것을 원천적으로 처음부터 구조적으로 막아버리는 것이 액세스의 데이터 입력 저장 방식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파워 BI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주로 이제 그 CSV 파일을 많이 활용을 하게 됩니다. 확장자 CSV는 결과적으로는 텍스트거든요. 텍스트 파일을 데이터를 구조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 등을 익혀 보실 건데요. 자, 이렇게 엑셀 혹은 액세스 또는 CSV 여러 파일들과 연동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어쨌든 주로 이제 그 기업에서 많이 활용하고 계실 이 엑셀 데이터를 기준으로 한다고 했을 때에 데이터를 구조적으로 어떤 식으로 행열, 필드, 레코드를 관리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으로서요.
데이터 전처리가 우리가 정형화된 테이블로 만드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작업을 사실은 하기가 쉽지는 않죠. 그래서 처음부터 이 데이터를 파워 BI와 연동시키기 위해서 또는 엑셀로 액세스를 쓰지 않고 엑셀만 가지고 데이터를 잘 구조화시키기 위해서는 이 정형화된 테이블로 구성하실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시트에 모든 데이터를 다 담지 않는 방법인 것이죠. 엑셀의 장점이 밑에 시트가 쫙 나와 있잖아. 그죠? 이 시트에 시트별로 예를 들어서 1월, 2월, 3월, 4월, 4월, 12월까지 월별로 이런 식으로 관리하시죠. 그렇게 관리되어야만 1, 2, 3, 4, 5, 6, 7, 12개의 시트를 서로 연결시키는 외래키, 주키의 개념으로 1월 달에 ID, 2월 달에 ID를 서로 연결시키는 주키와 외래키 방식으로 연결시키는 방법으로 우리가 테이블을 구성해야, 즉 정형화시켜 두면은 훨씬 이 분석 효율성이 높아집니다. 그렇지 않고 이제 데이터를 변환하기 위한 과정을 또 많이 거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데이터 변환, 즉 전처리 과정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방법이 바로 정형화시키는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하나에 지금 나와 있는 행, 가로 행이죠, 그죠? 이렇게 떠올리시면 편하겠죠. 행 또는 레코드라고 이제 표현을 한다는 겁니다. 이 하나의 레코드, 즉 행은 다른 레코드와 구분되는 독립된 값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데이터 전처리를 한다는 겁니다. 자, 지금 그러면 이제 파워 BI를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인스톨 하시게 될 화면입니다. 근데 먼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이 웹페이지 관리자 입장에서는 버전업을 수시로 시키겠죠. 통상 뭐 한 달 단위 정도로 계속 이 화면이 바뀌어요.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신 화면과는 다를 수 있다라는 전제로 여러분들이 본 수업을 따라오셔야 됩니다. 매번 이 화면이 다를 수 있으니까요. 이거와 동일한 화면으로 구성되지는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이 설명을 드릴 때에 매칭이 정확하게 안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 촬영 날짜와 여러분들 직접 또 학습하시는 날짜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습니다. 네, 어찌되었건 최대한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지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워 BI 설치를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선행 작업이요. 본인 PC의 그 사양을 확인하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문제될 건 없습니다만 이 주로 이제 기업 단위에서 활용하실 경우에는 가능하면 이 사용자 권한으로 실행하시는 것이 좀 에러를 줄일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자, 본인 PC 사양이 32비트면 이와 같이 그냥 데스크탑 셋업이라고 된 이 솔루션을 인스톨 하셔야 되고요. 그렇지 않고 64비트는 곱하기 64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X64로 되어 있습니다. 그 모든 프로그램이 거의 공통입니다. 또 비슷한 파일명이 두 개 있을 때 X64라고 적혀 있는 것이 주로 64비트 버전이에요. 그래서 잘 모르실 때는 6432를 이런 식으로 구분을 좀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실제 이제 그 인스톨 과정을 쭉 보시면은 이렇게 한국어나 혹은 영어 버전을 선택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계정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하지 않으셔도 무방해요. 그렇지만 파워 BI에서 워드 클라우드 분석을 하시기 위해서는요. 그리고 추가로 기본 인스톨 되어 있지 않은 것 이외에 다른 것을 인스톨 하시고 싶을 때는 반드시 이 계정으로 접속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적 여유가 되실 때에 미리 계정을 좀 만들어 두시면 좋고요.
실제 이제 현장에서 이 오프라인으로 수업을 하다 보면은 본인 비밀번호를 다 까먹어가지고요. 접속 못 하시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미리 접속할 수 있는, 그리고 개인 메일은 이게 사용이 안 됩니다. 단체로, 즉 뭐 기업명으로 제작된 계정 혹은 마이크로소프트사의 계정으로 접속을 하셔야 됩니다. 기타 다른 계정, 뭐 예를 대표적으로 뭐 네이버나 이런 거는 접속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계정을 미리 좀 염두에 두시는 것도 필요하시고요. 그래서 전자메일 주소를 입력해서 과정을 쭉 몇 단계를 좀 거치셔야 본인 이름으로 실제로 접속이 가능하고 활용할 수 있는 영역이 넓어진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측에 보시면 대현정 이런 식으로 뜬다는 뜻이죠. 제 PC 화면에 이렇게 첫 화면이 뜹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 화면이 뜰 수도 있고 안 뜰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최근에 버전업이 돼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 실제로 인스톨 할 때에는 버전업된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게 됩니다. 과거 기존에 처음 출시된 파워 BI 데스크톱은 첫 화면이 반드시 이렇게 뜨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시작 시 이 화면을 표시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게끔 설정이 되었습니다만, 버전업된 것에서는 이 레거시 시스템과는 서로 연동이 안 되고 별도의 그 URL 주소를 만들어서 관리하는 것 같아요. 나중에 실제로 한번 같이 함께 보실게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그 자습서의 내용을 조금 살펴보시면 여러분들이 파워 BI 그 활용법에 관한 내용이 상세히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그 책을 별도로 안 보셔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이 되었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이제 바뀌었어요. 작년 2021년 11월부로 좀 바뀐 것 같습니다. 자, 어떤 형태이든지 간에 파워 BI를 여러분들이 인스톨을 완료하고 나면은 첫 페이지가 이런 식으로 뜹니다. 밑에 보시면 엑셀과 같이 이렇게 떠 있죠.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릴 때에 리본 메뉴, 뭐 보기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쉽게 좀 따라오시기 위해서는 리본 메뉴 창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좌측에 3개가 있죠. 이게 작업창, 선택 메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작업창, 뭐 보고서를 클릭하십시오.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되니까, 그죠? 좀 이 첫 화면에 대한 구성은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실제 작업을 하는 이 영역을 캔버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죠. 캔버스입니다. 그 다음에 우측에 보시면 실제 이제 이 시각화 이 차트를 활용해서 뭐 막대, 뭐 원형, 뭐 지도 등을 아이콘을 클릭을 하면 그게 이 캔버스에서 실행되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 시각화 창이라고 표현을 했을 때 여러분들 여기를 찾아가시면 됩니다. 서식 및 필드 설정 창이 있습니다. 보시면 지금은 화면이 작아서 안 보실 건데요. 나중에 실제 화면에서 제가 확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서식이 있죠. 여기가 서식입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필드라고 되어 있죠. 이 창을 서로 닫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필드 창, 데이터 필드 창이 여기 우측에 구성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를 로드를 하면 여기에 데이터 필드가 시트별로 쭉 배열이 됩니다. 자, 이렇게 첫 화면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만 여러분들이 좀 염두에 두시고요. 나머지는 실습을 통해서 직접 학습해 보실게요. 자, 그리고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이 비대면 이 동영상 강의로 학습을 하시다 보니까 중간중간 정지를 시키고 천천히 따라오시면 되기는 해요. 근데 처음 다뤄보시는 사람이 대부분일 테니까 제가 최대한 말을 천천히 하면서 여러분들이 쉽게 좀 따라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수업은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뭐 참고로 여러분들이 뭐 파워 BI에 관해서 좀 학습을 깊이 있게 좀 다른 것도 한번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화면에 URL 주소가 있죠. 예, 다양한 것들이 이미 촬영이 되어서 예, 그 유튜브에 공개된 것도 있고 비공개된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별도의 뭐 질문이 있으시면 네, 이 주소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최대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자, 뭐 두 번째, 세 번째 시간 전체적인 내용까지 설명을 드리고 실제로 이제 실습을 쭉 이어 나가도록 할게요. 두 번째가 이제 공공 데이터 수집 및 분석입니다. 공공 데이터 수집에 어떤 내용으로 할까 좀 고민을 하다가 예, 이번에는 그 아파트 매매가 있죠. 예, 아파트 매매가를 실제 어떤 식으로 파워 BI로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분석을 하는지에 관한 내용으로 한번 예, 꾸며 보았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 이제 데이터들이 서로 연동되게끔 이런 화면을 예, 구성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화면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면은 이제 코로나 예, 확진자 수를 어떤 식으로 지도에 표현하는가 이런 방법 등을 한번 실제로 한번 활용을 해 보시겠습니다. 자, 그리고 본 수업에 필요한 모든 실습 데이터는요, 주소창 여러분들이 bitly.com에 관한 내용을 학습하셨죠? bit.ly/까지가 공통이라고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네, 그대로 쓰시고 뒤에 제가 jdh _bi의 디렉토리에 모두 저장을 시켜 두도록 하겠습니다. 다 소문자입니다. 네, 그리고 이건 다시가 아니고 언더바를 치셔야 되고요. 네, 이 주소창에 접속을 하셔서 어차피 계속 이어질 내용들이니까요. 전체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조금 더 예, 수월하실 겁니다. 한 번에 다 다운로드 받으셔서 여러분들 이왕이면 바탕 화면 정도의 디렉토리를 만들어서 저장을 쉽게 두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함께 따라오시면서 학습하시면 예, 되겠습니다. 자, 먼저 파워 BI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주소를 뭐 그대로 쓰셔도 되겠죠. 네, 컨트롤 C에서 저는 쓰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설치 이외의 모든 프로그램은 인터넷은 크롬 기준합니다. 여러분들이 크롬 기준으로 통일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롬 창을 하나 띄워서요. 네, 컨트롤 V 해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크롬 기준으로 접속하시면 이런 화면이 뜨게 될 거고요. 자, 바로 무료로 시작해도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 인스톨을 해야 되니까요. 화면을 네, 아래로 쭉 한번 계속 내려보시기 바랍니다. 매번 화면은 바뀐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고요. 그리고 본 화면으로 통일시키는 것이 좋은 이유는요. 여러분들이 그냥 검색창에서 파워 BI라고 했을 경우 여러 사이트가 있기 때문에 본 사이트로 접속이 안 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앞서 제시해드린 그 주소를 그냥 복사해 쓰시기 바랍니다. 자, 뭐 파워 BI 이제 이렇게 살펴보기도 있죠, 그죠? 네, 살펴보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계속 내려보시면 제일 아래쪽에 있을 겁니다. 네, 자, 이렇게 돼 있죠. 그 중에 다운로드 우리는 파워 BI 네, 데스크탑이라고 하는 것을 한다 그랬었죠. 그래서 예, 본 화면을 조금 확대시켜 드리면은요. 자, 제일 아래쪽에 내려보시면은요. 예, 다운로드라고 있죠. 예, 다운로드에서 여러분들이 예, 파워 BI 데스크탑 예, 파워 BI 데스크탑 여기를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자, 실제로 여기서 다운로드 받으셔도 되고요. 그렇지 않고 여러분들이 이미 제가 예, 32비트, 64비트 용어를 다 예, 탑재를 시켜 드렸습니다. 그것을 다운로드 받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서 예, 데스크탑 다운로드를 한번 클릭해 들어가 볼게요. 자, 이렇게 화면이 나오죠. 그러면 무료 다운로드 예, 무료 다운로드로 가시고요.
자, 여시겠습니까? 뭐 이런 걸 하겠습니다. 본 화면은 이제 실제 여러분들의 그 내용과 다를 수 있다는 말씀을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립니다. 쭉 내용을 한번 보시면은요. 자, 본 화면에서는 어떻게 다운을 받을까요? 파워 BI 데스크탑, 뭐, 이게 바로 이제 열기네요. 이건 파워 BI가 바로 실행되는 화면이고요. 자, 그러면 현재 이 화면에서도 쭉 한번 내려보셔야 되겠네요. 그죠? 파워 BI 데스크탑. 아까 반복이 되는 것 같네요. 네. 지금 무료 다운로드. 자, 이렇게 가시면 되겠네요. 다운로드 또는 어느 옵션 보기가 있죠. 자, 이걸 클릭해 볼게요. 네. 그러면 이 화면이 뜨는 것 같고요. 자, 여기에서 보십시오. 그러면 잉글리시가 이제 있죠. 이것을 뭐 한국 버전이 편하시겠죠. 그죠? 자, 코리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한국어 바꿨네. 그죠? 한국어 다운로드 누르면 되겠죠? 다운로드. 자, 그러면 이렇게 뜹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64비트를 다운받을 것인지, 그러면 이 아래쪽은 32비트가 되겠죠? 이것을 다운받으실지를 결정하셔야 되겠습니다. 물론 저는 현재 비트리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두 개를 다 공유시켜 드렸으니까요. 편하신 것을 뭐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겠고요. 실제 본인 사양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화면을 내려 두시고요. 자, 제어판이 이렇게 화면에 있으면 제어판을 바로 들어가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제어판이 없을 경우에는 여기에 화면 좌측 하단 쪽에 보시면 자, 탐색기가 있죠. 자, 여기서 제어판이라고 이렇게 제어판 이렇게 해서 들어가셔도 됩니다. 자, 내 PC가 이렇게 아이콘화 되어 있으면요. 마우스 우클릭해서 속성을 한번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여기에 이런 화면들이 뜨죠.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뭐 이 기본적인 장치 사양에 보시면 쭉 내려보시면 시스템 종류 부분에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 자, 64비트 운영체제 이렇게 되어 있죠. 야, 이것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내 PC가 64비트야 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32비트, 64비트 차이는 뭐 간단하게 뭐 말씀을 한번 드리고 넘어갈게요. 여러분 고속도로 32차로인 경우와 64차로인 경우 어느 것이 속도가 빠르겠습니까? 당연히 64비트겠죠. 그죠? 네. 그래서 이 버스선이라고 하는 것의 구성 자체가 32비트로 되어 있느냐, 24비트로 되어 있느냐, 즉 데이터 전송 속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최근에 나온 PC는 다 이제 그 24비트용일 거예요. 자,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렇지 않으신 경우 이제 제어판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제어판에서 뭐 잘 모른다고 하셔도 그냥 쭉 눌러보세요. 네, 눌러보시면 시스템 및 보안 뭐 이런 거 컴퓨터 상태 점검 이런 거 있겠죠. 그죠? 뭐 컴퓨터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지 자, 시스템 누르면 아까와 같은 동일한 화면에 들어가지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그 활용을 하셔도 됩니다. 어쨌든 시스템의 그 종류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고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네. 64비트 용이네, 그죠? 네, 64비트. 자,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필요한 것만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겠죠. 네, 다운로드 받으시는 것은 본 화면에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 다운로드 되었다고 하는 전제 하에 여러분들과 함께 다시 설치를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자, 파워비아이 실제 설치 화면이라는 뜻이죠. 앞서 간단하게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64비트 기준해서 이렇게 인스톨을 쭉 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되겠죠. 또 역시 뭐 동의는 기본적으로 해야 마이크로소프트사와 연동이 된다는 내용이니까요. 다음. 그 다음에 대상 폴드는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손대시면 안 됩니다. 이것을 이제 그 파이썬이나 이런 곳에서는 버전을 보통 뭐 상위 버전, 하위 버전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써야 되는 것이 많거든요. 그런 솔루션을 쓰실 때는 여러분들이 임의로 이 패스 경로를 변경을 보통은 해 주셔야 되거든요.
네, 그런 특별한 케이스를 빼고 일반적인 프로그램은요, 그냥 바로 그냥 그대로 하면 패스가 자동으로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손대지 않으시면 되겠고요. 자, 바탕 화면에 예, 화면 바로 가기를 만들어야 편하겠죠. 그죠? 예, 보통은 만들어야 편합니다. 그래서 설치를 쭉 진행하시면 되겠죠. 자, 여기서 설치 진행하시고요. 그러면, 예, 맨 마지막에 완료되었습니다. 라고 해서 마치고, 예, 진행을 하시면 파워 BI로 바로 접속이 가능하실 겁니다. 자, 버전업 시킨 화면입니다. 자, 버전업 시킨 설치 화면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은 뭐 서식 지정이 더 쉬워졌어요 해서 변경 내용 한번 보기를 들어가셔서 자습서와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을 조금 살펴보실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측 화면이 조금 바뀌었어요. 우측에 아이콘 화면 구성을 조금 다르게 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나중에 들어가시면 과거 9 프로그램을 쓰셔도 됩니다. 9 버전 프로그램을 쓰시면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요. 네, 새로 버전업 시킨 것에 화면 확대를 좀 하겠습니다. 네, 쓰시면 자, 이런 식으로 조금 바뀌었다고 하는 것. 네. 그래서 특히 많이 이제 그 차이나게 바뀐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시각적 개체 이렇게 돼 있죠. 예. 앞서 버전은 이게 아래쪽에 있어요. 아래쪽에 있어 가지고 서식과 개체가 화면이 구성이 되었었는데요. 이 버전을 좀 버전업 시키면서 바꾸었더라고요. 네. 그다음에 일부 이런 내용 등이 조금 변경이 있었습니다. 자, 나머지는 직접 실습을 하시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정상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인스톨이 완료가 되셨다면 바탕 화면에 이와 같은 파워 BI 실행 아이콘이 만들어졌을 겁니다. 만약에 이게 잘 안 보이시면은요, 별도로 다시 찾아가셔야 되니까요. 좌측 하단에 자, 시작 버튼이 있죠. 이걸 한번 클릭해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여러분들이 추가한 앱에 대한 정보가 이렇게 쭉 뜨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파워 BI를 이렇게 쭉 찾아가셔도 되겠죠. 자, 이렇게 파워 BI 뭐 데스크탑 이렇게 뜨네요. 그죠? 네. 이렇게 뭐 실행을 하셔도 됩니다. 그렇지 않고요. 여러분들이 다른 방법으로 또 찾으시는 방법도 있겠죠. 자, 일단은 정지를 하겠습니다. 자, 이 찾기에서요. 탐색에서 여러분들이 직접 그냥 파워 BI라고 치시면 됩니다. 자, 영어겠죠. 네, 이렇게 파워 BI. 그러면 파워 BI 데스크탑이라고 이렇게 뜹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그 바로 실행을 하셔도 됩니다. 자, 바탕 화면에 인스톨 해놨으니까요. 자, 첫 화면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시나요? 앞서 보셨던 내용과 같이 여러분들이 처음 접속을 이제 하시는 것 같으면 이렇게 우측에 본인 계정명이 뜨지도 않을 거고, 그죠? 또 그 다음에 여기에는 뭐 그 자습서를 좀 보실 수 있는 그런 내용 등으로 구성이 될 겁니다. 화면이 조금 다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금융 데이터 파싱 및 분석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금융 빅데이터 파싱 및 분석에서 우리가 이 절차가 굉장히 사실은 중요하거든요. 먼저 웹 크롤링을 통한 데이터를 가져오는 게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매개 변수 관리라고 하는 파트가 있고요. 함수를 만들어서 테이블을 만들어서 결국은 데이터를 가져와야 됩니다. 근데 실제로 이것을 제가 그 실습을 쭉 해보니까요. 이 중간에 에러가 가장 많은 파트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본적인 API 방식을 통해서 가져오는 것을 간단히 설명은 좀 드릴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다른 어떤 그 동영상 등을 통해서 파워 BI로 이제 파싱을 하실 때에 이 순서대로 흘러간다라고 하는 큰 타이틀만 좀 이해하셔도 다음에 어떤 순서로 만들지를 직접 하시기에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큰 흐름 맥락을 모르시면은 이게 먼저 같기도 하고 저게 먼저 같기도 하고 그 순서가 바뀌면 결국은 이 파싱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맨 먼저 이 웹 크롤링을 한다는 것. 이 웹 크롤링을 할 때에 데이터 변환, 뭐 전처리라고 하는 것을 먼저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넣을 값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그대로 짜여진 데이터가 그리 많지 않거든요. 그것을 제거하는 단계도 필요하다. 그 다음에 웹에서 이제 단순 URL 주소를 입력시켜서 이렇게 매칭을 시키고 가져오면 됩니다. 물론 거기에는 우리가 고급 데이터들은 대부분 다 이제 오픈 API 방식으로 가져오셔야 돼요. 근데 이 API 방식으로 가져오시더라도 100% 완벽하게 한꺼번에 쫙 편하게 가져올 수 있는 또 이런 기능까지 제공을 잘 못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또 별도의 코딩을 조금 해서 가져와야 된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지 않고는 이제 이 매개 변수를 만들어서 테이블화 시켜가지고 자동으로 가져와라. 즉,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4페이지, 5페이지 이런 식으로 나열된 데이터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죠? 자, 이런 것들은 별도의 이러한 매개 변수, 함수, 테이블을 만들어서 자동으로 가져오셔야 돼요. 네. 오픈 API를 통하면은 좀 편리한 것은요. 자동으로 이미 다 테이블화 되어 있는 것을 그냥 들고 오는 셈인 것이죠. 근데 역시 오픈 API 방식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완성된 데이터를 여러분들께 드리고요. 기본적인 오픈 API 사용 방법만 제가 간단히 이제 주의 설명을 조금 드리는 것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기회가 있으셔서 이러한 HTML 혹은 XML 데이터를 가져오시는 방법에 있어서 이 요소창의 사용 방법을 조금 터득을 하시면 향후 이제 여러 데이터들을 파싱 하시는데 크롤링 하시는 데 있어 가지고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조금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거 여러 사이트의 홈페이지를 보시죠. 이 홈페이지가 기본적으로 HTML이라고 하는 랭귀지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HTML이 하이퍼텍스트 마크업 랭귀지라고 되어 있죠. 웹에서 우리가 문서를 서로 주고받는 이 통신 프로토콜의 표준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 파일들, 압축 파일 보내기도 하고 메일 보내기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간단하게 조금 이따 확인을 좀 해보실 건데요. 자, 시작과 끝을 표시하는 두 개의 쌍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종료 태그는 반드시 슬래시를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이제 이 꺽쇠 괄호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이렇게 뭐 크다 작다 이 표시죠. 꺽쇠 괄호 바로 우리가 태그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실제 확장자는 여기에 보시면 별표 있죠. string라고 표현하는데요. string.html이라고 끝에 .html을 넣어주시면 바로 이게 하나의 웹페이지가 만들어지는, 즉 HTML 랭귀지를 활용해서 웹페이지를 우리가 실제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F12 펑션 키를 활용을 해서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를 그대로 보실 수가 있어요. 이것을 기본 구성 내용을 아셔야 우리가 오픈 API를 통해서 데이터들을 가져올 때 여러 가지 수정이나 이런 걸 쉽게 좀 하실 수가 있어서 제가 이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한다는 거죠. 맨 끝에 어떻게 해요? 메모장으로 여러 가지를 작업 후에 이런 식으로 쌍따옴표를 붙여서 이렇게 저장을 하십시오. 쌍따옴표를 붙여서 예를 들면은 어떻게 해요? 뭐 jdh.html로 이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만들어 보실 건데요. 자, 이미 만들어진 것을 여러분들이 파일을 보시면서 한번 보십시오. 자, HTML 홈페이지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를 클릭해 보실게요. 그러면 이 압축 파일로 아마 여러분들께 제공이 될 겁니다. 그러면 압축을 쭉 풀어보시면은요. 자, 이러한 파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제일 먼저 테스트라고 하는 것을 한번 열어볼게요.
자, 메모장으로 구성되어 있죠. 테스트를 열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한 HTML, 자, 맨 끝에 마지막은 슬래시라고 했죠. 그래서 HTML 슬래시, 그 다음에 헤드, 네, 타이틀은 웹페이지로 하겠다. 그래서 내가 뭐 이거는 웹페이지로 하지 않고요. 예를 들면은요, 뭐 홈페이지라고 할까요? 뭐 홈페이지 뭐 연습 중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홈페이지 연습 중. 그다음에 헤드는 헤드로서 슬래시 이렇게 마무리 지었죠. 물론 이게 모두 왼쪽에 다 있어도 돼요. 왼쪽에 다 있어도 됩니다만 보통 그 이제 깔끔하게 잘 코딩하는 사람일수록 이렇게 좀 탭을 이용해서 이렇게 좀 구분을 시켜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바디라고 나오죠. 바디. 바디 부분에 예를 들면은 나는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뭐 별표도 한번 넣어볼까요? 뭐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뭐 AI for DT 예를 들어서 뭐 정대현 홈페이지 연습입니다 라고 이렇게 뭐 넣어줬다고 할게요. 그러면 점점점 해가지고 네, 역시 이제 P 태그로 이렇게 마무리를 했는데요. 여러 가지 태그가 있다고 그랬었죠. 자, 얘를 저장을 하면 되겠죠. 파일, 다른 이름으로 저장. 예를 들어서 현재 이제 바탕화면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바탕화면에 테스트, 뭐 1 그리고 점 html이라고 키인하시면 된다 그랬죠. 네, html 그리고 쌍따옴표를 네, 뭐 꼭 안 쳐주셔도 상관은 없는데요. 쌍따옴표를 이렇게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장해 보겠습니다. 그럼 테스트 파일로 저장이 되었겠죠. 자, 바탕화면에 자, 이렇게 됩니다. 테스트 1이라고 되죠. HTML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인터넷에 바로 접속되게끔 하는 아이콘으로 만들어집니다. 자, 클릭해 볼게요. 자, 이렇게 홈페이지 하나가 만들어진 겁니다. 보시면 아까 홈페이지 연습 중이라고 이렇게 제가 바꿨었죠. 그리고 네, 이 내용이 바디 부분에 그죠? P 태그로 내가 이 내용으로 기술을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내용이 바로 홈페이지 하나가 만들어진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아셔야 될 내용이 펑션 키 F12입니다. F12를 한번 눌러볼게요. 그럼 이게 이렇게 방법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펑션 키 12에 대한 일종의 차단 기능인데요. 여기서 그냥 열기 DevTools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열기 DevTools. 자, 이 화면은 네, 이렇게 안 뜰 수 있어요. 이 부분이 아래쪽에 가 있을 수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여러 형태에 따라서 좀 바뀔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로 이 홈페이지 방 이런 거였죠. 근데 이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네, 바디 부분에 그다음에 본문 P 태그로 이렇게 되어 있죠. P 태그 방식으로 바디 전체가 들어가 있다. 그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어떻게 있습니까? 제가 여기죠. 여기에 보시면 한번 클릭을 해보십시오. 클릭을 해보시고 실제 홈페이지 화면에 이렇게 대보세요. 그러면은 이게 지금 현재 어디 있는지 이 부분이 어디에 있는지 여기하고 매칭이 돼요. 지금 이건 한 개라서 화면이 잘 구분이 잘 안 되는데요. 다른 것으로 연습을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요소창 활용을 해서 어떻게 실제로 코딩 되는지를 보실 수 있죠. 그냥 이 데이터 이렇게 컨트롤 C와 컨트롤 V에 쓰시면 돼요. 자, 그런 방식으로 활용한다는 겁니다. 자, 얘를 닫겠습니다. 그러면 뭐 궁금하신 것은 여기에 쭉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토탈로 되어 있는 파이널을 다 열어보겠습니다.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테스트 파일 한번 열어볼까요? 자, 전체를 한번 열었을 때 자, HTML 마찬가지죠. 그죠? 그 다음에 바디 부분이 이 부분이 들어가 있죠. 뭐 타이틀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네, 색상을 뒤에 뭐 옐로우 노란색으로 넣겠다는 뜻이겠죠. 자, 바디 부분에 P 태그, 그 다음에 컬러를 어떻게 바꾸고 UI,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쭉 많은 것을 넣어놨죠. 이렇게 코딩을 해서 홈페이지를 만들면 점차 여러분들이 예쁘게 꾸며 나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참고로 하시고요. 자, 뭐 보시면은 뭐 이렇게 바로 이곳으로 연결하겠다는 뜻이겠죠. 이 사이트 주소로 연결하겠다. 그 다음에 보통 보시면 C 드라이브에 JDH 파일을 JPG 파일을 500대 300 크기의 사진으로 사진을 보여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은 embed src라고 하는 것은 동영상입니다. 동영상 사이트로 바로 연결되게끔 위에 href 기능도 비슷하죠.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100% 이해를 하셔도 크롤링을 할 때에 한 페이지만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뭐 100페이지의 데이터, 방대한 양의 빅데이터를 한꺼번에 크롤링하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게 R이나 파이썬이나 뭐 이런 것들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어도요. 그 다음에 그 기능들의 요소창 기능을 사실은 파워 BI에서 이렇게 좀 활용을 하시면 조금 더 데이터를, 망대한 양의 데이터를 깔끔하게 가져오 줄 수는 있는데요. 이런 기본적인 내용 정도만 한번 파악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거는 현재 실행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이게 정상적으로 사진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여러분 항상 경로를 잘 설정해 주셔야 돼요. 이제 C 드라이브에 JDH라고 하는 JPG 파일이 저장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파일을 이렇게 폭과 높이로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없다면은요, 그냥 뭐 에러 메시지로 뜨겠죠. 일단 에러가 안 뜨도록 한번 해놓고 가져와 볼까요? 네. 자, 화면을 내려놓으시고요. 자, C 드라이브 아까 파일이 하나 있었죠. JDH라고 하는 파일이 하나 있었으니까요. 얘를요. 자, 이게 JPG, PNG 동시에 가져올지는 잘 모르겠네요. 아마 안 해봐가지고요. 한번 해볼게요. 컨트롤 C. 만약에 에러가 생긴다면은 확장자 때문에 그렇겠네요. PNG 그러면 C 드라이브. C 드라이브에 아까 저장이 돼 있었죠. 그래서 여기다가 컨트롤 본 화면에는 지금 JPG 파일을 저장시켜 놨네 제가 그죠? JPG라고 하는 JPG 파일이 있네 그죠? 자, 그냥 있으니까 그냥 그대로 다시 구현해 보겠습니다. 과거에 했던 데이터가 그대로 남아 있네요. 자, 그럼 다시 이것을 그대로 저장을 하면 되겠죠. 이미 저장이 되어 있으니까 저는 저장을 하지 않겠습니다. 앞서 저장하는 방법은 한번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면은 얘가 실행이 되겠죠. 자, 어떻습니까? 자, 이렇게 된다는 뜻이죠. 자, 음악과 연결이 현재는 음악은 안 됐네, 그죠? 아마 유효기간이 지났을 겁니다. 제가 만든 지가 되게 오래돼서요. 자, 이런 식으로 바탕은 뭐 노란색으로 뭐 이렇게 글자가 움직이게끔 해놓고요. 뭐 글자 색깔이나 폰트 크기나 이런 걸 쭉 변화시키고, 그 다음에 C 드라이브에 뭐 JDH라고 하는 파일을 500대 300 크기로 가져와라. 그 다음에 이것을 누르면 또 자동으로 연결이 되겠죠. 그죠? 홈페이지하고. 네. 여기는 지금 동영상인데 원래 음악을 넣어놨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쉽게 홈페이지를 사실은 간단하게는 꾸며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걸 화려하게 꾸미는 기술들이 필요하겠죠. 자, 여기에서 F12 키를 눌러 보겠습니다. F12. 자, 역시 열기. 자, 이렇게 된다는 뜻이죠. 거기에 요소창이 있었죠. 그거죠. 자, 요소창 기능을 보기 위해서 클릭을 하고 여러분들이 찾아가시면 됩니다. 자, 어떻게 해요? 좋아하는 교과목 목록을 클릭을 한번 해보십시오. 자, 클릭. 그러면 이렇게 찾아오죠. 실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화살표가 현재 되어 있죠. 그죠? 눌러보세요. 화살표가 이렇게 바뀌죠. 밑쪽, 아래쪽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얘를 눌러보면은 좋아하는 교과목 목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자, 보시면은요. 태그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폰트, 컬러, 블루 사이즈하고 좋아하는 교과목 목록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실제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가져올 때 어떤 데이터를 가져올 거냐의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나는 좋아하는 교과목이라고 하는 얘만 딱 가져오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데이터 1, 2, 3, 4, 5페이지에 있는 내용 등을 어떻게 해요? 쭉 가져오라라고 명령을
내려야 되는 것이죠. 아니면은요, 이렇게 계속 따라가 보시면, 네, AI, 빅데이터, 블록체인이라고는 얘들 값만 가져와. 그때는 어떤, 자, LI죠, 그죠? LI 태그라고 표현합니다. 이 태그 것만 값을 가져와라 라고 이제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을 이제, 파워 BI에서도 기초적인 내용만 아시면은 다른 유튜브 이제 동영상을 통해서요, 실제 데이터를 오픈 API가 아닌, 그냥 인터넷에 존재하는 데이터들을 가져올 때 어떻게 하시는 것인지를 쉽게 좀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하나 여기서는 이제 그 조심하셔야 될 것이 매번 이 바뀌어요. 홈페이지 보통 한 달에 한 번 정도 바꾼다 봤을 때 한 달 지나고 나면요. 그 동영상에서는 분명히 실행이 되는데 JPS에서는 분명히 안 될 겁니다. 자, 이게 왜냐면은 이 방법을 바꿔요. 홈페이지에서 LI 태그를 예를 들어서 다른 태그로 바꾼다든지, 네, 이렇게 또 숫자가 아닌 뭐 텍스트로 해놓는다든지 이렇게 바꿔버리기 때문에 이런 원리만 알고 계시면, 네, 좀 전문적으로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이 크롤링을 하신다고 하면은요,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예,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공 데이터 우리가 포탈을 활용한 데이터 수집 및, 네, 분석에 관해서 한번 학습해 보실게요. 자, 먼저 크롬을 여시고요. 자, 검색에 공공 데이터 포탈이라고 키인하십니다. 그러면 공공 데이터 포탈에 관련된 여러 내용들이 있을 텐데요. 먼저 공공 데이터 포탈의 제일 위에 있는 쪽에 접속을 하겠습니다. 자, 첫 화면이, 네, 이렇게 뜨죠. 우리가 정부의 이 3.0 정책에 의해서 공개할 수 있는 데이터는 다 현재, 예,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활용을 해서 우리가 빅데이터 수집 단계를 거의 생략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인 전처리 과정만 거쳐서 파워 BI를 통해서, 예, 분석해서 활용할 수 있는, 네, 그런 시스템입니다. 자, 이게 뭐 어떤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검색하실지는 이제는, 예, 여러분들이 이걸 적극적으로 한번 활용해 보시는 것 이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모든 데이터들을 한번 활용해 보십시오. 과연 어떤 데이터까지 서로 연동이 되어 있을지는요,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해 보실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데이터 활용 혹은 데이터 찾기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써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데이터 요청. 자, 저는 지금 현재 제가 일단 접속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미, 예, 여러 데이터들을 다운받기 위해서 오픈 API를 등록한 것들이 있으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여기서 제가 접속을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데이터 활용, 지금 현재, 했던 것, 활용 사례나 뭐 정보시각 여러 가지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뭐 데이터 요청, 우리가 뭐 어떤 데이터를 요청할 것인지. 그 다음에 우측 상단에 보시면, 예, 마이 페이지가 있죠. 네, 마이 페이지. 저는 마이 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자, 조금 내려보시면은요. 저는, 예, 국토교통부 아파트 매매 실거래 자료라고 하는 것을, 예, 승인을 받았게 되어 있죠. 그 신청일이, 예, 4월 18일입니다. 이게 하루밖에 현재는 주어지지 않더라고요. 이 오픈 API를 이제 활용하시면 정부에서 공개할 수 있는 영역 중에, 예, 말 그대로 허가받은 사람만, 예, 예, 허용된 사람한테만 모든 것을 오픈해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오픈 API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있어요. 일단은 뭐 회원 가입을 하셔야 되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그냥 기본적인 것은 데이터 찾기에서 뭐 손쉬운 것들은 바로 그냥 다운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요. 어떤 용도로 쓸 것인지 데이터가 또 말 그대로 기밀일 수 있는 이런 데이터도 있잖아. 그죠? 그 중에서 오픈시켜 주는 데이터는 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 API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면은 내가 구하고자 하는 웬만한 데이터는 다 구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일단 여기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아파트 매매가. 자, 이런 식으로 뜨죠. 예. 자, 일반 인증키라고 뜹니다. 인증키. 그 다음에, 예, 인코딩, 디코딩이라고 되어 있죠. 예, 에러가 생길 경우는 처음에는 인코딩을 해봤다가, 그 다음에, 예, 에러가 생기면 또 디코딩도 한번 해보고, 이런 식으로 반복해서 할 수밖에 없어요. 자, 완전 100% 완전 무결하게 되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요. 일부 에러가 있을 수 있다. 그럴 때, 예, 이 키를 번갈아가면서 쓰면 됩니다. 자,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서 예를 들어서 아파트 매매 신고 정보 조회 기술 문서 HWP라고 있죠. 자, 이것을 클릭하시면은 다운로드가 되겠죠. 이미 예, 저는 사용을 했습니다만 여러분들께 한번 사용 방법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는 중입니다. 자, 얘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그러면 국토교통부 실계약과 실거래가 오픈 API 활용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뭐 여러 가지 명세서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조회 서비스 어떤 방법으로 URL은 어떻게 된다.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죠. 뭐 상세 기능 등. 자, 뭐 요청 메시지 명세 이런 것들을 사실은 정확하게 뭐 이해를 하고 있으셔야 데이터에서 바로 이제 웹 크롤링을 자동으로 하는 이런 기능들을 여러분들이 활용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수업을 여러 번 이렇게 진행을 해보았더니 이 오픈 API 방법으로 이렇게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을 때는 앞서 인코딩, 디코딩 부분이나 또는 그 구체적으로 좀 코드를 바꿔야 되는 것들이 일부 있거든요. 그런 것에서 너무 에러가 많이 생겨서 진행이 잘 안 된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확실하게 데이터를 제공한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분석을 한번 해보는 걸로 하고요. 예, 본 사용 방법만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죠. 콜백 URL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얘를 쭉 드래그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드래그를 해서 컨트롤 C. 그 다음에 편의상 제가 미리 준비해 놓은 메모장을 하나 열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메모장을 열게요. API라고 현재 저장을 시켜놨죠. 실제 화면에 보시면 조금 전에 복사하셨던 내용, 자, 컨트롤 V 해볼게요. 자, 이렇게 되죠. 자, 이 위에 쭉 제가 미리 좀 저장을 시켜놨죠. 자, 여기서 어딥니까? 트레이드까지죠, 그죠? 예, 트레이드까지네, 그죠? 자, 화면 내려놓고요. 아까 한글 파일에 이겁니다. 자, 여기까지 쭉 복사를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내려보시면 또, 예, 쭉 설명이 나와 있죠. 예, 오픈 API에 대한 메시지, 뭐 어떤 것을 쓴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설명을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다시 드려야 되겠네요. 화면으로 직접 한번 하시기 위해서는 이걸 카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얘를 카피할게요. 컨트롤 C. 왜냐면 서비스 키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요. 서비스 키가. 자, 컨트롤 C 하시고 그 다음에 앞서 이제 위에 있었던 것 중에서 인코딩, 디코딩이 있었죠. 네, 인코딩, 디코딩을 찾아가십니다. 자, 요청 메시지를 서비스 키가 있는 것으로 카피를 하셔야 되니까요. 자, 얘를 카피하겠습니다. 컨트롤 C 해서 자, 좀 전에 열어뒀던 메모장이 있죠, 그죠? 네, 메모장에 컨트롤 V 해보겠습니다. 자, 그 중에 이 서비스 키라고 하는 것, 즉 서비스 키 여러분들이 실제로 부여받으셨을 앞서 인코딩 된 데이터가 있었죠, 그죠? 자, 보시면 기본적으로는 인코딩을 먼저 하시고요. 나중에 안 될 때는 디코딩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인코딩 값을 컨트롤 C 해서 다시 화면 내려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메모장에서 이 서비스 키 값에 엔드 키 누르시면 되겠죠. 그까지 하겠죠. 이 서비스 키 부분에 컨트롤 V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로 본인이 할당받은 서비스 키로 이렇게 복사가 되는 것이죠. 그것을 첫 화면에 쭉 이렇게 해두었는데요.
자, 엔드 키를 눌러서 가볼까요? 보시면 좀 두 번째 내용을 보시면 다른 게 좀 추가되어 있죠. 3D까지 공통이고, 그죠? 여기까지 다 공통이죠. 그 다음에 end부터요. end number of rows를 1000으로 어떻게 하겠다. 예, 이 내용이 있습니다. 컨트롤 C. 네, 여기다가 컨트롤 V 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실제 내가 화면 구성에서 여러분들 실제로 해보시면, 이게 기본, 3개를 가져와요. 근데 내가 한꺼번에 모든 데이터를 다 가져오겠다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 1000 정도로 부여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데이터 포탈 통해서 우리가 아파트 매매, 네, 그 가격을 가져왔더니 한 800 정도로 되더라고요. 예, 그것을 1000으로 넉넉하게, 맥시멈이 1000입니다. 그래서 1000까지 부여를, 해서 한꺼번에 어떻게 해라? 네가 알아서 다 가져오라는 의미예요. 자, 그렇게 해야 편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맨 끝에 보시면 타입이 XML입니다. 우리가 하이퍼링커로 여러분들이 나중에 실제로 홈페이지 한번 가장 기본 구성 화면을 보실 건데요. 그때 HTML 혹은 조금 버전업된 XML 등으로 만들게 됩니다. 네. 자, 이 내용을 전체를 자, Shift 키를 누르고 네, 엔드 키 한번 누르고 그죠? 아니면은 홈 키를 누르시면 전체를 다 읽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를 다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컨트롤 얘를 C. 자, 화면을 내리고요. 그다음 자, 새로 화면 하나를 열어서 URL 주소에다가 컨트롤 V 해서 엔터를 쳤을 때 실행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되시죠? 네. 되실 수도 있고, 현재 이제 안 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설명을, 네, 추가로 좀, 안 드리고, 그냥 완성된 데이터를 여러분들께 제공을 해서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수업을 위해서는요. 제일 아래쪽에 내려보시면, 자, 이렇게 되어 있죠. 넘버 오브 로우가 뭡니까? 네. 1000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실제로 토탈 몇 개를 가져왔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49 그래 되죠. 얘가 49개라는 뜻이에요. 지금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요. 자, 이 데이터를 쫙 가져와서 로드를 하고 변환을 하고 우리가 좀 네, 아파트 가격에 대한 내용을 구성을 좀 해보시면 되는데요. 자, 여기서 하나 보실 것은 이 부분이에요. body라고 되어 있죠. body. 네, 이 부분을 좀 화면 확대해 볼까요? 네.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body. 실제 URL 주소를 보시면 body와 예, 이렇게 하면 아이템이 되어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코딩을 실제로 해둔 거예요. 자, 이런 원리로 코딩이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것만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부적인 것은 사실 좀 많이 힘들어요. 여러분들께 일일이 다 설명을 드리면서 아, 이렇습니다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본 수업을 위해서는 그냥 데이터를 그냥 드리고 예,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이제 오픈 API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공공 데이터에 예, 오픈된 데이터는 다 가져올 수 있다. 그다음에 그래서 이것을 적극 좀 활용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1차 먼저 여러분들이 저 코로나라고 한번 쳐보세요. 코로나 관련된 데이터를 제가 다 예, 크롤링을 해서 미리 저장을 해서 여러분들께 제공을 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제 오픈 API에서 예, 데이터를 신청해서 가져올 수도 있겠죠. 그렇지 않고 기본적인 것은요, 그냥 바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뭐 전체 파일 데이터 한번 볼까요? 예, 파일 데이터에 예를 들어서 뭐 대구광역시 뭐 코로나19 1일 검사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데이터를 가져오시면 되겠죠. 잘 보시면 XML, 엑셀이죠. 또는 JSON입니다. 그 다음에 CSV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CSV의 데이터를 다 로드를 해서 이렇게 분석을 주로 이제 엑셀화해서 활용을 많이 하기도 하고요. CSV 파일 그대로 활용하기도 네,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이 공공 데이터 일단 가져오는 법만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